네, 잠시 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서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한 비쟁점 법안 90여 건을 처리합니다. 반도체 특별법과 필리버스터 관련 국회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내홍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준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국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국회 상황부터 잠시 살펴보죠.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이제 필리버스터 없는 본회의가 될 것 같아요. 한 90여 건 정도 여야가 이제 합의를 눌러 처리하는데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미뤄졌던 반도체 특별법. 네. 그다음에 이제 국회법 개정해서 이제 필리버스터 할 때 이제 사회권 지금 뭐 의장님, 부의장님 해서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필리버스터 하니까 그게 좀 체력적으로 좀 한계가 있었던 그렇죠.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회권을 뭐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분한테 이제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되고요. 그래서 본회의 상황 어떻게 예상하시고 또 대미 투자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폭탄 발언으로 이제 좀 속도를 낼 수 있을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법, 왜냐하면 국회 본회의 운영 과정에서는 필리버스터법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죠. 여기서는 민주당도 한 부분 좀 양보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5분의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소수 정당들이 이걸 좀 문제를 제기해서 이건 제외를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필리버스터를 지금 계속 하게 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의장이나 부의장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 추천한 국민의힘 출신의 부의장 같은 경우는 사회권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이걸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 다른 사람 예를 들면 상임위원장처럼 지명한 사람이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점 요 점으로 처리가 되니까 이 문제는 뭐 문제없이 처리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의힘 이것까지 거부할 거라고 보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인 겁니다. 52시간 제도는 빠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주도해서 반도체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AI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반도체 공급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화랑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좀 더 정부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니까 이것도 통과될 거라고 보고요. 적시에 이제 통과가 그렇습니다. 아주 뭐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대미 투자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납득이 안 돼요, 도저히. 이걸 비준을 하라고 자꾸 그러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보십시오. 행정명령 가지고 다 뒤집습니다. 아니, 그 법안 처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갑자기 또 관세를 25% 올리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의 행보를 본다고 하면 이거는요, 행정명령, 자기의 생각, 이거 가지고 확확 바꿔버려요. 그런데 우리만. 다시 또 입장을 바꾼 상태예요. 입장을 또 바꿨죠. 한미가 이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다. 그렇죠. 대화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요, 비준 안 했어요. 미국도 의회에 가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맺어놓은 MOU라고 할 수 있죠. 이행각서. 이거 비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압박하는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를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그러면 법을 만들 때, 근거를 만들 때 비준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발에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비준을 내서 잘 지키고 있는데 트럼프가 생각을 바꿔가지고 또 관세를 갑자기 올리겠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우리 기업이나 우리 이 경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이걸 비준하자고 주장하는 이 국민의힘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어느 나라를 위한 국민의힘입니까 대체? 장성호 부위원장님은 비준이냐 특별법이냐 이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 이어지는데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헌법적인 것에 해석해서 헌법에 기초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헌법을 피해가서 하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라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헌법 제60조에 보면은 비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가의 중대사에 대해서 외국과의 MOU라든가 협정이라든가 조약이라든가 이런 걸 체결하고 나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것을 다시 더블 체크해달라는 그런 것이 헌법 정신이고 여기에는 뭐 상호 원조라든가 안전보장, 중요 조약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조항이 있냐면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뭐 이거 MOU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MOU고 조약은 아니라는 입장. 조약은 아니고 정부 입장이고. 그리고 입법사항에 관한 어떤 조약이라든가 외국과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그래도 일정 부분 확인을 한 번 더 하는 체크를 더 한 번 하는 그런 과정을 필요한다고 하는데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민주당이 이것에 대해서
국회 대표기관인 그리고 민주당이 180석 정도 되는 그런 거대 여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은 국회에서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아마 이제 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2월 2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돼서 특별법이든 이제 비준이든 그런 이제 논란을 마무리하고 이제 처리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했습니다. 장 대표가 오늘 당무에 이제 복귀한 첫날 최고위를 열어서 제명을 의결했죠. 9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7명이 찬성을 했고 네. 우재준 최고위원하고 양양자 최고위원은 이제 찬성하지 않았죠. 자, 당원 게시판 글로 이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명까지 이르게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이제 단계라는 것이 뭐 한동훈을 제명한 게 아니고 단계 사퇴를 당해서 책임을 물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에서 어떤 최고위원이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을 제명한 게 아니다. 단계 사퇴 자체를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과 연관된 당원이 한동훈 전 대표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당원에 대해서 제명 조치를 했다. 애초에 9시에 최고위원이 국회 본청에서 있었는데 여기에서 장동훈 대표는 사회만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표결만 했다고. 20분 만에 속전속결로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9시에 최고위원을 한다는 것은 1시간, 2시간 정도 토론이 될 가능성도 있었는데 통상 보면은 최고위원들이 한 말씀씩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재준 청년 최고가 한동훈계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긴 분량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조광한 최고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박하는 그런 것을 하고 나머지는 뭐 그냥 일사천리로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으로서도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통합이 중요한데 통합이냐 당내 분란이냐 이런 것에 가지고 지도부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로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단계에 관련해서 그 3개의 IP를 썼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식으로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어야 했는데 사과를 확고한 사과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것이 조작이라고 또 오히려 사과하면서 역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인 그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는 뭐 했죠. 하기는. 포괄적으로 했는데 포괄적으로 한 것은 사과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재심 기회를 줬는데 재심 기회를 그냥 걷어찼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 지금 그 통일교 문제 그리고 공천 뇌물과 관련한 특검을 받아라 단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8일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단식 앞에서는 모두가 숙연해지고 같이 참여하는 동지적인 의식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런 기회를 다 스스로 걷어찼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사태가 왔다고 봅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 먼저 한동훈 전 대표는요. 본인이 이게 핍박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요. 당원 게시판에 익명으로 쓰긴 하지만 익명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이 누가 쓴지를 모르는 것만 익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자기 아이디로 들어가서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인정했잖아요. 가족들이 같이 2개의 IP를 나눠 썼다고. 그럼 과연 이건 맞는 겁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잘못했죠. 거기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가 없었던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징계를 하는 거, 그 자체는 저는 크게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징계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과연 그러면 제명할 만큼의 문제가 있는 거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중징계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당에서 쫓아내는 제명까지 가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너무 나갔다. 그건 어찌 보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쫓아내려는 빌미로 이걸 사용한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 다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국 당내 분란이 커지는 그런 사태까지 몰고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잠시 뒤 2시에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예고했고요. 친한계는 이제 국민의힘이 다시 이제 윤 어게인 당이 됐다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한 전 대표는 오늘 제명을 예상한 듯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일생을 다룬 영화죠. 잊혀진 대통령 김영삼의 개혁시대 관람하면서 YS 어록이기도 하죠. 달개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 믿음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제 어떤 행보를 볼지 뭐 그야말로 이제 칼날 위에 선 그런 형처럼 보이는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글쎄, 뭐, IS의 어록인 뭐,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 새벽은 온다. 그런 것은 민주화 운동, 권위주의 정권이라든가 군부 독재 시대에 그것을 배격하기 위한 예. 그런 민주화 운동의 일원으로서 한 것이 지금 이 단계 문제는 법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탄압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저는 큰 정치인이 되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다 생각이 들고, 예. 그, 지난 총선 끝나고 총선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총선 패배하고 곧바로 또 당 대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총선을 패배한 당 대표 비대위원장이라면 저는 정치를 당분간 떠나서 그때 당시에도 저는 각종 방송에서 나와서 외국으로 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총선이 지난 다음에 들어오던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정치는 길게 봐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 전 대표의 지금 이 모습을 보면은 너무 급하다.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외유의 길을 떠나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가처분을 하겠습니까? IP 세계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조작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조작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정치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도 저는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뭐 신당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따라 나갈 사람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상당히 외롭다. 그런 걸 이제 느낄 지금 타이밍이 된 것 같고 임박한 선거에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는 근데 무소속이라는 것이 그 국민의힘한테 제2차 예. 해당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럼 더 불능이 되는 것이고 물론 일단 당에서 이제 이탈된 상태 아닙니까? 아니 이제 이탈된 받아들여서 상태지만 무소속이니까. 이탈된 상태지만 직전 대표가 나오면 국민의힘 한동훈계가 한동훈 대표를 찍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최소한 5% 10%라도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제2차 보이지 않는 해당 행위에 해당된다. 물론 이준석 대표는 가장 좋은 것은 무소속 서울시장을 나가라 그런 얘기도 있지만 예. 그렇게 나가서 당선이 안 될 바에야 그러면 5%를 가지고 박빙의 지금 서울시장 선거 구도가 된다면 퍼센트는 뭐 단정하는 건 아니 좀 예를 그렇고요.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5%라든 10%라든가 3%라든가 한동훈 대표가 뺏어간다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것 또한 글쎄요. 큰 정치인 직전 대표로서 지금 당과의 이런 지금 격전을 벌이고 있는 이런 대표로서는 예. 선택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유의 길을 떠나는 것이 잠시 정치를 중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예, 그래서 1년, 2년 갔다가 다시 복귀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최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한동훈 전 대표는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무소속으로. 선거가 그리고 뭐 이제 임박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명이 되면 5년 동안 복당이 불가해요. 예. 무슨 국민의힘 눈치를 왜 봅니까? 해당이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한테 아무 의미 없어요, 이제는. 국민의힘이 본인을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무슨 해당 행위를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지자체장보다는 예. 국회 입성을 목표로 해서 만약 출마를 한다면 할 가능성이 있는데 뭐 여러 군데 점쳐지는 곳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곳입니다. 주호영 지금 부의장이 출마 생각이 대구? 있잖아요. 네, 대구 예. 수성. 그리고 전재수 전 장관이 지금 부산에서 출마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두 곳이 만약에 보궐이 나오게 되면 시장 선거로 빠지는 부분에 이제 재보궐 선거. 그렇죠. 예, 그렇게 국회의원 갈 선거. 가능성. 예, 그래서 만약 출마한다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고 하면 예. 이렇게 이제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국회로 입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잠시 있을 2시에 기자회견이 이제 예정이 돼 있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김건희 여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 혐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명태균 씨한테 무상으로 여론조사 받은 거 이 부분은 이제 무죄가 났어요. 다만 이제 통일교로부터 이제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죄가 나서 구형이 15년인데 이제 실제 형은 1년 8개월. 네. 그렇지만 이제 헌정사상 영부인 출신이 또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당했죠, 사실은. 그러니까 재판 결과를 그렇게 나올 거라고는 거의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일반 시민들도 너무 황당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
이제 무죄로 나온 두 가지 부분만 봐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 공범으로 공동 정범으로 볼 거냐 말 거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까지 나온 언론의 보도를 보면 본인이 직접 전화하고 통화하고 그리고 본인의 계좌가 활용이 됐고 자,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게요. 전주로 뛰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 예. 이거 다 다르잖아요, 역할이. 그럼 모두 다가 주가 조작범인 겁니다. 실행한 사람만 뭐 주가 조작범이고 전주로 돈을 댄 사람이나 그걸 인식하고 있으면서 돈을 댄 사람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지금 이제부터 주가 조작하는 거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돈만 갖고 있고 돈을 댈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이런 사람은 처벌을 못 받게 돼요. 저런 상황이 되면. 그러면 주가 조작이 사라지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주가 조작범에 대해서 공동 정범을 하는 걸 엄격하게 따지게 되면요. 주가 조작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료 여론조사 관련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법원이 판단한 내용을 보니까 계약서를 안 썼대요. 그럼 누가 불법적인 하면서 계약서 씁니까? 예. 내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데 계약서 다 써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더라고요.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어떻게 할 겁니까? 김영선 좀 해줘라. 이거 다 들었잖아요. 모든 국민이 들었는데 왜 그랬습니까? 명태균 씨가 부탁한 거 아닙니까? 그럼 뭘 빌미로 그 사람은 부탁했죠? 이런 무료로 여론조사 돌리고 이거 제공해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정치적 이익은 전혀 계산을 안 하고 경제적으로 이익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 부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검찰이라든가 경찰이 있는데 왜 특검을 합니까? 이거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재명 정권 출범하고 나서 3특검, 4특검, 5특검까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은 정작 야당이 요구하는 이 특검은 지금 하지도 않고 물타기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광폭 특검에 대한 여러 가지 심판이라고 봅니다. 검찰에서 해도 충분히 지금 이 정도 수사는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날품 수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따끔한 일침을 내렸다고 보고 태산명동의 서일피라는 그런 성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주로서 돈을 벌기 위한 그런 것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법원에서는 공모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비슷한 결과가 저는 나왔다고 봅니다. 다만 뭐 로봇계 서성빈 회장으로부터 고가 손목시계, 또 이배영 국가교육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 그리고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목걸이 이런 거에 대해서 3억 7,468원, 8만 원 이거에 대해서만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해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를 했기 때문에 물론 뭐 3심 제도입니다. 그래서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통상적으로 1심 형량이 그대로 형사법은 유지되고 오히려 그보다 깎일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특검의 이런 광폭한 이런 특검은 앞으로 자제해야 되고 우리가 헌법적인 질서 그런 것들을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항소심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3개의 재판이 있는데 이제 1개의 재판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거고 앞으로 이제 2개의 재판 통일교 집단 입당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금거북이 같은 거 이제 매간 매직 이 부분에 대한 재판들은 남아 있고 경찰 수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